36에 암 진단을 받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았고 너무 두려웠죠. 내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암 환우분들의 위로와 격려였어요. 끝을 알 수 없는 이 길고 긴 싸움을 이겨내려면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우 커뮤니티 이음을 통해 전하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암을 진단받고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되면은 그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딱 들어서면서 제 꿈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면 그만큼 제가 살았다는 증거니까. 네. 그래서 꼭 파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암 환우고요. 진단받은 지는 6년째 접어들고 있고 투병 활동하면서 저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나 4기나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느끼는 되게 충격 똑같더라고요. 처음 2년은 정말 이제 내 몸을 치유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점점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되게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남편이 그럼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암 환우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캠핑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기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유방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환우분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암 환우들을 위한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육아하느라 이제 육아휴직 상태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서 복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을 딱 시작한 단계에서 암 진단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일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진단 받으시는 분들 그럴 것 같아요. 암을 진단받고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암입니다 소리를 듣고 일주일 동안은 꿈속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암에 걸릴 수가 없는데 아침에 눈 뜨면 꿈꾼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인정하고 나면 괜찮은데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겪은 게 정말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암 병기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치료 방향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치료를 해나가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안정감이 오는데 내가 암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제 으쌰으쌰해서 더 잘 치료를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1기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들 되게 제일 궁금한 게 4기라고 하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화면에 보여지는 제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병기의 환우분들은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건강을 유지하는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1기 초기여서 수술하고 그냥 항호르몬제만 복용을 하면 되는, 저는 항암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조금 남들보다는 그래도 수월한 투병 생활을 했었어요. 환우들은 5년이 지나면 중증 졸업이라고 해서 졸업을 하면 완치된 건 아니지만 암 환우로서의 이제 약간 무게감은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딱 그걸 앞두고 뼈와 이제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 4기 진단을 다시 받게 돼요. 근데 이게 1기에서 이제 전이가 되면 바로 4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고 다시 암 투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고마웠던 게
뭐 물론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막 좌절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냥 제 앞에서는 다 괜찮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를 챙겨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거든요, 남편이. 제가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했던 말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이제 저희 엄마가 암인지 아니까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검진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니까 이제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저의 또 치료 방향이 결정되니까 늘 되게 긴장을 하는데, 이제 제가 검진하기 전날이 딱 되면 이제 남편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는 잘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늘 항상 하는 기도가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같이 모여서 엄마의 이제 아픈 거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는 항상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걸 암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딱 진단을 받고 다 오픈을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친구들이 보기에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가족력도 전혀 없고 주변에 암 환우들이 전혀 없었고, 친구들한테나 주변에 오픈을 한 이유는 나같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암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건강을 챙겨라. 그리고 누구나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더 오픈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유방암은 되게 꼬리가 긴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감추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뭐 명품, 여자들은 사실 명품백도 좋아하고 시장하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걸 전혀 줄이고 유기농 채소를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몸에 좋은 간식을 먹고 몸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되면은 그 삶이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했고, 그런 삶의 전반을 조금 완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얻는 게 사실 유튜브 아니면 그냥 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저처럼 그런 암 환우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도 보고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맨발 걷기, 이제 어싱이 굉장히 자연 치유에 좋다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 치유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의 책을 찾아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기 암 환우가 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아진 게, 이제 사기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말기 암 환자가 되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그 표준 치료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사실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약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못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쓸 수 없는 단계가 오거나, 사실 저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 단계가 되기 전에 표준 치료만을 의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자연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책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이제 사기 암 환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이럴 때 많이 찾아보거든요. 자연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런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를 뭐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정말 고가의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치유센터나 이런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암 환우는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뭐 그런 센터에 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 치유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암 환우들이 쉽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뭔가의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병원 갈 때 되면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아마누 카페에 서울 날씨가 어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정도로 저는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소통을 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이제 멘탈이 완전 실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카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오히려 병은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터놓고 소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고 저도 늘 되게 위로가 받는 말인데, 암은 감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기도 약 먹으면 낫듯이 뭐 폐렴이 되어서 잘못될 수도 있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암보다는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병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암은 감기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그냥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소박한 꿈일 수도 있고. 저 되게 소박한데요. 올해 딱 들어서면서 제 꿈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면 그만큼 제가 살았다는 증거니까. 네, 그래서 꼭 파파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암환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암환우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더욱 힘을 내어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